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가지고 아마 많은 구독자님들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에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전체적인 상황들을 또 오늘 시황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에 중요한 거시경제 이슈들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지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죠. 네, 그리고 연준이 목표치 2%를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근원 PCE 2%를 목표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PCE 지표가 얼마나 잘 진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조절에 대한 우리 속도들을 조금 더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의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네, 토요일에도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연준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흐름 보겠습니다. 가장 잘 거래가 되고 있는 4개 빅4를 갖다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블랙락과 피델리티와 아크 그리고 비트와이즈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11주차까지의 거래가 지난주에 완료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유입의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지난주에는 다소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의 하락으로 또 연결이 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럼에도 지금 빅4 ETF의 평균치를 갖다 계산을 해보면은 매주마다 4만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매주마다 신규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물량은 6,300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신규 발행되는 ETF의 거의 6배에서 7배 되는 물량들을 비트코인 ETF가 매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출시된 이후의 어떤 성과들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GBTC 유출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빅4의 어떤 유입량들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이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 ETF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요인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캄 인텔리전스는 GBTC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잔고가요,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계속 무너졌을 때는 아무리 길게 가더라도 96일 내에는 완전히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케일도 특정 시점에서는 더 이상의 유출에 대해서 본인들도 방어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GBTC에서 계속적으로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경쟁사 대비 높은 수수료도 있지만 이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업체인 제네시스발 유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출되는 물량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 보유 물량들이 급격하게 줄고 단기 보유 물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단기 보유 물량이 장기 보유 물량을 뛰어넘는 그런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작년 12월 초 이후로 장기 보유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단기 보유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보유자 물량들이 장기 보유 물량보다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오래된 코인들이 파괴되는 걸 의미하는 코인 데이즈 디스트로이드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CDD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초순 이후로는 거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DD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활동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장으로 완연하게 진입을 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요, 다른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에서도 중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티멘트에서 집계하고 있는 에이지 콘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CDD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오래된 코인들이 파괴되고 있는 흐름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올 초 대비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이 구간들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래된 코인들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가격이 이제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대세 상승장의 어떤 흐름들을 대비하고 있는 점화된 움직임들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UTXO 에이지 밴드로 봤을 때도 지금 오래된 코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확고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좀 특이한 움직임들도 보입니다. 지금 3년에서 5년 된 코인들만 장기 보유 물량 중에서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3년에서 5년 된 물량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은 물량의 이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3년에서 5년 된 비트코인의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구간에 들어가는 거는 바로 지난 시즌 전 고점에 해당되는 물량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 사이클에서도 3년에서 5년 된 이런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대세 상승장으로 이동하는 그 사이클에서 큰 변화 없이 과거와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온체인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거래들이 물밑에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헤지펀드들의 관심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가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원천들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USDT, 테더의 시가총액이 꾸준히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승할 때는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번 조정장에서 또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윌리우라고 하는 분석가가 제시한 의견인데요. 지금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ETF 투자자들은 오히려 초보 투자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락 국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ETF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다소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했던 요 구간에 있는 물량들은 대부분 이제 ETF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ETF에서 16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는 동안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11억 달러의 총 순유입량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많은 자가 보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하락 기회를 더 긍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ETF에 유입되는 초보 투자자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본인이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훨씬 더 노련하게 이 시장을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격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나무원이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은 금융 슈퍼 고속도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47억까지 갈 수 있다. 즉 35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난 이 엘살바도르의 부켈레가 날마다 코인을 한 개씩 사겠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비트코인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JP모건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 ETF의 유입량은 늘어나고 있고 금 ETF의 유출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ETF에서 금 ETF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미국의 전문 기관들도 그런 분석을 내놓은 곳들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금의 어떤 자금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합리적인 추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비트코인에는 자본이 늘어나고 금에서는 줄어드는 게 맞지만 금 ETF에서 자본이 유출된 거는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다. 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젊고 기술에 밝은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금 시장이 더 넓고 더 다양하기 때문에 ETF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다. 얘기를 하면서 금의 어떤 입지들이 비트코인보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커뮤니티에서는 JP모건과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또 내러티브들이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이후에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들마다 지금 매도벽들이 빠르게 생성이 되면서 이 가격의 상승을 저지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상단으로 빼곡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대부분은 뚜렷하지 않은 좀 얕은 매도벽이고 가장 뚜렷한 매도벽은 75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벽 같은 경우는 60K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래들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왔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도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홀딩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씩 물량을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이제 투입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다가 또 요 구간에서 물량을 넣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규모의 두 개 고래는 지금 시점에서 아주 소량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딩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67.5K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22MA를 터치를 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돌파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요 상단 구간을 이제 터치를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요 매물대가 많이 모여있는 이 구간들을 반등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흐름들이 이제 조금은 더 비트코인의 어떤 우호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 자체는요, 70.2K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좀 추세가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73K 이전 최고점을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22MA 아래로 이제 내려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볼린저 밴드 하단과 그리고 50SMA까지도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RSI 상으로는 50을 딱 터치를 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URPD 상으로 중요한 구간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최신 장표를 캡처한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실시간으로 리뉴얼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드디어 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매물대 요 구간들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넘고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완만한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 70K 정도까지는 뚫고 나면은 좀 쉽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매물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71K부터는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73K에는 지금 가장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은 차트 패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하회를 한 상태인데요. 다시 이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을 한 이후에 이제 완연하게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굉장히 매집을 하기에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담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들과 저항 구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소량으로 계속해서 물량들을 모아나가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DCA를 통해서도 이제 매집을 해 나갈 수 있는 구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을 때는 관심을 비트코인에서 조금씩 알트코인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구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패턴상으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게 되면은 크게 상승 랠리를 그릴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은 여러 가지 차트 패턴들 중에서도 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추세 반전이나 기존 상승 추세의 어떤 지속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